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가축 질병 데이터 분석 및 위험도 평가 개론입니다. 전반적인 아주 구체적인 강론보다는 약간 총론 관련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2014년도였나요? 그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과에서 그 선임연구원으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고요. 한 6개월 정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원어공부 선생님들과 그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있었고, 혹은 뭐 다른 학교 교수님들 통해서 아주 소규모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소위 그 높으신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원인이 뭔가, 그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왜 이 농장에서 발생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 같은가, 어떤 농장이 위험해, 어디에 예찰을 가야 하고, 언제 가야 하는지, 뭐 이런 류의 질문이 좀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사실 그 가축 방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질문이 핵심 질문이기도 해서 그래서 많이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 두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래서 뭐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그 답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확실히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원인이 뭔지를 수의학에서 가축 방역 분야에서 어떻게 추론하는지 인과 추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왜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원인이 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수의학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추론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더 먼저 줌아웃해서 인과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두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딥하게, 좀 깊게 보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개념은 아니고 좀 깊게 보면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상태, 즉 결과 상태가 나올 때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때의 어떤 법칙성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고요.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레귤레이터리 시오리랑 카운터 팩츄얼 시오리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귤레이터리 시오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규성의 법칙, 즉 그냥 어떤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뒤따라 나오고요. 그런 비슷한 원인에 대해서 비슷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면은 첫 번째, 앞서 나오는 현상을 원인, 뒤에 나오는 현상을 결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카운터 팩츄얼 시오리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 어떤 게 인과관계냐를 얘기를 할 때, 이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시오리를 만족했을 때, 이게 인과관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인과관계를 얘기하면은 사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자판기가 있었을 때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캔커피가 나온다라는 어떤 일련의 현상들이 있었을 때 동전을 넣는 행위 혹은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캔커피가 나오는 어떤 현상의 원인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인풋이 있었을 때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정의된 관계에 의해서 아웃풋이 나올 때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사실 그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적인 그 영역에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판기 예시가 사실 아주 전형적인 예시가 되죠. 우리는 캔커피가 그 자판기에서 나왔을 때 이게 왜 나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500원을 넣었기 때문에 킹커피가 나왔다. 내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킹커피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는 그 예전에 우리가 달에 그 달 누리호라고 하는 그 탐사선을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왜 이 달 누리호라고 하는 애가 달에 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달 누리호가 달에 갔냐면 내가 오늘 특정 시점에 특정 위치에서 아주 잘 계산된 그 로켓 추진력으로 이 탐사선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궤도를 따라서 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인과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인과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특정한 물리 법칙, 아주 잘 정의가 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인과관계를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물리학에서처럼 아주 정밀하게 무언가의 인과관계를 가축 방역 분야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사실 참 좋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축 방역 분야에서는 이러한 아주 정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게 가능하다면 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그 물리학에서처럼 정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내가 어떤 특정 소에 내 앞에 있는 이 특정 소에 백신을 투여하면 혹은 했으니까 앞으로 뭐 24시간 이내에 혹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 소가 럼피스킨에 걸릴 것인가 걸리지 않을 것인가를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이거를 100%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군요. 만약에 물리학에서처럼 정밀한 설명이 가축 방역 분야에서도 가능하다면 A라는 농장에서 HPAI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B 농장, 예를 들어서 한 1km 떨어진 B 농장에서 일주일 안에 HPAI가 발생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A 농장에서 B 농장으로 차량이 어떤 차량이 방문을 했고 언제 방문을 했고 각각의 차량에 붙어있는 HPAI의 어떤 바이럴 로드가 어떻게 되고 모든 데이터가 다 충분하다면 그 B 농장에서 HPAI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물리학처럼 접근이 가능하다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가축 방역대를 설정을 하고 1km면 1km, 500m면 500m 어떤 특정 방역대를 설정을 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농장에서 HPLAI가 발생할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으면 굳이 방역대 이내의 모든 농장에 대해서 다 예방적 살처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이런 물리학에서처럼 정확한 설명이 우리가 불가능한 거는, 물리학에서 F는 MA처럼 뭔가 명확한 법칙,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이 가축 방역 분야 혹은 수의학 전체 혹은 생물학 분야 전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메커니즘, 아주 명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일부의 메커니즘은 알고 있죠. 뭐 체내에서 어떤 생리학적인 병리학적인 어떤 특정 메커니즘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체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설사 메커니즘을 전체를 다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리학에서처럼 아주 측정이 정확할 수도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바이럴 로드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바이럴 로드를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할 수는 있는데 측정이 물리학에서처럼 정확하지 못하죠. 뭐 물리학에서 키 재는 것, 어떤 물체의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질량을 재고 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불확실성,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생체 내에서 어떤 가축 방역 분야 리얼월드에서 결과에는 아주 많은 결과단에서는 아주 많은 오차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약간의 원인 관계에서의 약간의 측정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결과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카오스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정이 불확실하면은 결과에서도 많은 오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생물학 기반의 모든 영역이라는 물리학에서처럼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생물학 전체의 영역에서 물리학에서처럼 아주 정밀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학에서는 어떤 특정 Y, 내가 알고 싶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그 개별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식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FNMA처럼 그 관계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고전 물리학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아주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하죠. 반면에 생물학 분야, 특히 가축 방역 분야를 포함한 수의학 전체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런 정밀한 설명이 애초에 불가능하고 이 법칙 자체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물리학의 접근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인과관계를 우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근데 물리학에서처럼 아주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몇백 년 동안 우리 생물학 분야 연구자들이 취했던 방식은 비교의 방식입니다. 비교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아웃풋이 항체가라고 해봅시다. 항체가가 왜 높아지는지, 왜 낮아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후보 원인 요인이 백신 투여 여부라고 해봅시다. 백신을 투여하면 항체가가 올라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해보면은, 우리 생물학 분야, 가축 방역 분야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특정 농장에는 혹은 특정 그 개체에는 백신을 투여하고 다른 개체, 다른 농장에는 백신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항체가의 차이, 그 디퍼런스를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그 베타만큼 예를 들어서 차이가 있으면 Z라고 하는 그 백신 투여했으니까 백신 항체가에서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인과관계, 백신 투여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항체가 향상이라고 하는 아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이런 비교의 방식으로 우리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의 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식, 우리 인간이 찾아낸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물학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의 방법으로 비교의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비교의 방식으로 우리는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튕겼을 때 물리학자들은 얘가 앞면에 나올지 뒷면에 나올지를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F는 ma라고 하는 물리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 힘으로 동전을 튕겼을 때 이 방에 있는 공기의 습도, 공기의 저항성, 동전이 떨어지는 높이,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앞면에 나올지 뒷면에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이라고 한다면, 가축 방역 분야를 포함한 모든 생물학의 분야에서는 여러 번 동전을 튀겨봐서 앞면에 나올지 뒷면에 나올지에 대한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면에 나올 확률이 높은지 뒷면에 나올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그 둘 간의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축 방역 분야를 포함한 생물학에서는 비교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을 한다는 거고, 그거는 물리학과 다르다. 물리학처럼 이제 비교적 완벽한 그 인과 추론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규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비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비교의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비교를 하는데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비교라고 하는 거는 아까의 그 식인데, 여기서 백신을 투여하고 투여하지 않고 여부에 따른 백신 항체가 변화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백신 투여 여부 이외의 나머지 조건들은 사실 다 똑같아야 되고, 오로지 백신 투여 여부만 달라야 이 결과의 차이가 백신 투여 여부에 의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 백신 투여 여부 이외의 나머지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다루는 가축 방역 분야가 아니라 실험 환경에서는 사실 이 조건들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에서 어떤 약의 효과를 실험한다라고 했으면, 마우스 10마리를 가지고 5마리 나눠서 5마리한테는 약을 주고 나머지 5마리한테는 약을 주지 않고 비교해서 어떤 생존 확률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의 세팅에서는 약 투여 여부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똑같죠. 왜냐하면 그 마우스 10마리들은 다 쌍둥이고, 제네티컬리 동일하고 아이덴티컬하고, 밥을 주는 횟수, 물을 주는 횟수, 잠을 자는 기간, 모든 것들을 최대한 똑같이 맞추기 때문에 다 동일하고
약 주는 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얼월드 데이터를 다루는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그 실험에서처럼 똑같은 환경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신 투여 여부에 따른 그 항체가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백신을 준 농장과 주지 않은 농장에서 나머지 조건, 뭐 이를테면은 기존에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력이 비슷해야 되겠죠.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 투여 받은 농장은 그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력이 있고 그 백신을 맞지 않은 농장은 그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력이 없다면 이 결과의 차이, 항체가라고 하는 결과의 차이가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의 바이러스 노출 이력 때문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과관계 추론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 아닌 이상 이렇게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학에서처럼 최선의 어떤 그 인과관계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라고 하는 차선책을 쓰는 건데 그 차선책에서도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임의화라고 하는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의 예시에서 백신 도입 여부에 따른 항체가가 향상되는지를 따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도입한 농장과 도입하지 않는 농장을, 그러니까 백신을 도입하는 농장을 랜덤하게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전국의 소농장 100개 농장을 모집을 한 다음에 50개 농장에는 백신을 도입하고 나머지 50개 농장은 도입하지 않았을 때 항체가를 비교를 하는데 이때 백신 도입 농장의 여부를 랜덤으로 정하게 되면 랜덤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농장의 특성과 농장 개별 특성과 백신 도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랜덤하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두 집단 간의 어떤 농장 특성의 차이가 최소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에 들어있는 소의 마리수라든가 뭐 주변 환경, 주변에 뭐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좁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의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어떤 원인에 대한 거를 다 임의화, 랜더마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비교를 하면은 리얼월드 세팅이더라도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비교를 그나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의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변에 야생동물이 많이 살면은 혹은 뭐 더 프랙티컬하게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차단 방역이 잘 되면은 과연 뭐 재난형 질병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과 질병 발생 간의 질병 예방 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화를 할 수가 없죠. 임의화를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농장에는 뭐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을 강제로 높이고 어떤 특정 농장에는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을 강제로 낮추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실제 환경에서 불가능하죠. 임의화가 랜더마이제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간 수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질병이 발생된 농장과 발생되지 않은 농장에 대한 기록, 그리고 각각의 농장에서 그 농장 주변에 그 질병 발생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다 데이터로 정리를 합니다. 주변에 야생동물 밀도가 어떻게 되고, 그 농장의 사람 출입 빈도가 어떻게 되고, 그 주변에 농장의 밀도가 어떻게 되고, 해당 농장의 그 차단 방역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질병 발생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을 만듭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수학적인 어떤 수식을 임의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을 때,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하고, 주변 농장 밀도 앞에 어떤 숫자를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만들어냈을 때, 이 앞에 있는 A, B, C, D, E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로 입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개 넣어보는 거죠. 그 해당 숫자의 조합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질병 발생 확률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최적의 어떤 조합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10, 10, 10, 5,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10 더하기, 2 곱하기 10, 2 곱하기 B니까 10, 1 곱하기 C니까 10, 주변 농장 밀도 0 곱하기 D니까 40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곱했을 때 80이라는 숫자가 과연 나오느냐? 뭐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다른 숫자 조합을 또 넣어보기도 하고, 다르게 넣어보기도 하고, 했을 때 최적의 어떤 식의 조합을 찾은 다음에, 이 E라고 하는 거,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과 질병 발생 확률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이 E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 그러니까 차단 방역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이너스, 질병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매 상관관계,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가 마이너스라면, 음수라면 차단 방역을 잘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변 야생동물 밀도가 어떻게 됐던, 차량 혹은 사람의 출입 빈도가 어떻게 됐건, 주변의 농장 밀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어쨌든 이 앞에 값이 어떻게 됐던 간에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2가 마이너스니까 질병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어떤 인과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식을 통해서. 그래서 리얼월드 환경에서 어떤 랜더마이제이션이 불가능한 어떤 인과 추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수식을 통해서 그 인과 추론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된 비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제가 아까 비교를 통한 인과관계 문제가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최선의 답안으로서 수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수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비교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2024년도에 했을 때는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이너스 3의 관계가 나왔는데, 2020년에 했을 때는 마이너스 2로 결과가 나오고, 뭐, 내년에 했을 때는 그냥 0.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이 높아도,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추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즉, 연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인과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 어떤 데이터가 뽑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식이 통계학적인 접근이죠. 통계학적인 접근은 아주 딥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포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결과들을 우리가 무한대로 뽑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의 예시에서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이 뭐 1점 증가할수록 바이오 시큐리티, 그러니까 차단 방역 점수가 1점 높을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뭐
9% 정도 낮아진다 라고 하는 뭐 예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마이너스 2.9, 다른 결과에서는 마이너스 2, 다른 결과에서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만 그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모을 수가 있다면 실제로 그 단일 연구를 여러 번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정비공포 모양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일련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데이터,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는 마이너스 2.97, 그러니까 차단 방역이 1점 차단 방역 점수가 1점 증가하면은 질병 발생 확률이 뭐 2.9% 정도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 결과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통계학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 어떤 범위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내가 보는 건 하나의 값이지만 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뭐 2 사이에 그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분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통계학적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 범위가 뭐 마이너스 4에서 2가 아니라 마이너스 5에서 1 사이의 결과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단 방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단 방역이 오히려 뭐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인다라는 의미이고, 마이너스 5는 감소시킨다는 의미니까 차단 방역이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는 일반화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학에서 가축 방역 분야에서 무언가 인과 추론을 할 때 우리는 비교를 하는데,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가설을 세우고요. 차단 방역을 잘하면 질병 발생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이 있으면,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먼저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지금 카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데이터를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 수식적인 방법으로 과연 차단 방역과 질병 발생 확률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마이너스 관계인지 플러스 관계인지를 수식을 찾아내고 그 수식의 통계적인 범위를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통계적인 범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차 범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오차 범위가 다 0보다 낮다라는 판단이 쓰면은 0보다 낮다, 즉 다 마이너스다, 즉 차단 방역과 질병 발생 확률이 음해상관관계가 있다, 차단 방역을 잘하면 질병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과추론을 하는 게 역학의 방식입니다. 역학에서 얘기하는 최선의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최선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백신 접종이라는 어떤 요인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질병 발생 확률을 낮추는가, 백신이 항체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주변에 야생동물이 많으면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가, 뭐 이러한 일련의 원인 결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총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원인 요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비교를 통해서 할 때는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집단과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개별 요인의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집단과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총체적인 인과관계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는 그 특정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주변에 야생 동물이 많아서 그런지, 그 농장에 사람 출입이 많아서 그런지, 그 주변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고, 오로지 비교를 통해서,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개별 요인을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체 집단을 봤을 때 이게 원인이다. 원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 농장이 어떠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의 방식이고, 물리학은, 어떤 개별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어떤 축구공이 있는데, 이 축구공을 내가 발로 찼을 때 멀리 간다라는 현상이 있었을 때, 그 특정 내 앞에 있는 그 축구공이 멀리 나아간 이유는 내가 발로 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다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 F는 MA라고 하는 물리 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집단 간 비교를 해야 되는 생물학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높으신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이 특정 농장이 왜 그 질병에 걸렸느냐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필요하죠. 우리는 개별적인 인과 추론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 신고 들어온 이 농장이 대체 왜 걸렸는지, 왜 그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역학조사를 우리가 나갈 때 사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원하시는 게 이 농장이 왜 걸렸냐죠. 역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source of infection, 이게 왜 걸렸는지를 알아야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법적인 과실 여부 판단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너무 어렵죠. 그게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개별적인 인과관계 추론이 필요하지만 역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죠. 역학이라는 어떤 분야 자체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개별 인과 추론이 좀 어려움이 있죠. 어떠한 역학자들은 이게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너럴하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역학에서는 개별 인과 추론은 어렵다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약속한 어떤 사람들이 정한 어떤 일련의 룰, 내추럴 러, 법칙은 아니고요. 법적인 룰 혹은 어떤 규정을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람에서는 대표적인 예시가 가습기살균제
예시죠. 이것도 어떤 생물학적인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인과관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되면은 원인미상 폐질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인과관계는 우리가 역학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 때문에 그 폐질환이 발생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역학적으로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법리적으로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전의 룰,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서 이, 이 질병, 이 원인상 폐질환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된 규정에 의해서 이 개별적인 인가 추론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분야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